자, 이렇게 움직이는 디자인을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 중요성이 더 높아지면서 UX, UI에서 모션 그래픽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렇게 멋있고 완성도 높은 건 디자이너들이 하는 작업이고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저도 찍먹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바로 포기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노가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포토샵 일러스트처럼 쉽게 따라하긴 좀 어려운 작업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이 움직이는 글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애호가 디자인 크리에이터 에이아씨입니다. 사실 이게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나 그래픽 디자이너들한테는 너무나 쉽고 뭐 이런 것까지 알려주냐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디자인을 대중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디자이너들이 하는 전문 기술을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좀 재밌게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디자인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사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 모션 그래픽의 원리에 대해서 알면은 굉장히 다양한 작업물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잔상 효과는 시각적으로 우리가 본 이미지가 이게 사라졌을 때도 잠깐 동안 우리 눈에 남아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지된 이미지를 연속으로 보여줄 때 이 간격에 없는 이미지들을 자연스럽게 뇌가 이제 채워서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이미지들이 부드럽게 전환되는 이 핵심 원리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도 사실은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손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진 하나, 이 사진 하나, 이 사진 하나, 이 사진 하나, 이 사진 하나 해가지고 쭉 해서 이 사진들을 연속으로 재생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이는 거지, 이 영상은 사실 사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슨 몇 프레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초당 그 프레임을 말하는 건데 24프레임이다 그러면은 초당 24장의 사진이 짜르륵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프레임 수가 좀 낮고 막 4K 자연 사진 막 이런 거 보면은 엄청 막 현실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니면 슬로우 모션 이런 것들은 프레임 수가 굉장히 높아서 더 자연스럽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플립북, 스톱모션, 지하철 광고판, 영화, 애니메이션, 이게 다 잔상 효과를 이용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누가 처음 발견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거를 발견하고 만든 게 그 페나키 스토프 스코프라는 요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만든 요 장치인데, 이게 뭐냐면, 자, 보시면은 요 원판이 이렇게 있고 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 반대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이 이쪽을 비치고 있는데 우리가 눈을 여기다가 대고 이거를 돌리면 이 사이로 이제 이미지들이 하나하나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애니메이션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영상 한번 틀어보면, 자, 이렇게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발견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게, 저는 이게 먼저 나온 줄 알았거든요. 이 원통형으로 생긴 애니메이션 작동기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조이트로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거를 돌아가는데 요 또 구멍 사이로 보면은 그게 또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이렇게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이게 보인다는 거죠. 자, 아무튼 저는 이 잔상 효과를 이용해서 저도 이제 뭐 다양한 작업물을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이 릴스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폰트를 이용해서 쓰면은 사실 훨씬 빠르잖아요. 그냥 텍스트 우리가 키보드로 쳐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노가다를 하는 데에는 또 뇌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인간의 뇌는 정지된 이미지보다 움직이는 것에 좀 더 관심이 가게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된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사람들의 시선에 끌 확률이 높은 거죠. 자, 두 번째는 차별화인데요. 이 완성도 높고 가독성 좋은 폰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쓰는 프리텐다드나 아니면 윤고딕, 노토산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폰트예요. 너무 좋고 가독성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걸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쓰니까 나도 그걸 쓰면 내가 거기 사이에서 차별화를 하기가 이제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글씨도 잘 못 쓰고 악필인데 이게 오히려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제가 만든 작업물이라고 인식되는 그런 원리가 사실 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 텍스트만 띡 써놓는 것보다 이 캐릭터도 저는 넣고 이게 꾸물꾸물 거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게 그냥 개인 만족으로 이제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제가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터 앱에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서 이게 제가 아이패드가 없는 분들도 비슷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거 보면서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핸드폰으로도 이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 아이패드를 보면은 이 릴스 초반에 쓰는 요 텍스트 제목 앞에 들어간 애니메이션들이거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재생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꾸물꾸물 거리거나, 자, 이것도 보면은 재생을 하면 자, 이렇게 캐릭터가 조금씩 움직이고 글자도 막 꾸물꾸물 거리죠. 그래서 요거를 사실 그 DM이랑 댓글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뭔가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이거를 알려드려야 되나 하지만 아무튼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릴스 기준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릴스가 1080에 1920이잖아요. 가로 세로가. 그래서 그 사이즈를 하는데 그거 그대로 하면 사실 이게 해상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 더 키운 1688에 3000 픽셀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하나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릴스 크기의 종이를 만들어주고요. 글자를 먼저 써볼 텐데, 글자는 저도 일단은 폰트를 먼저 이용하긴 합니다. 위치랑 이런 걸 잡는 거를 이것까지 안 하면 제가 너무 못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글자를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설정창에서 캔버스에 보면은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켜주시면 이 밑에 재생바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프레임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녹색으로 이 텍스트가 바뀌었죠. 설정에 가보면은 어니언 스킨 프레임이 있는데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단순한 걸 할 거기 때문에 그냥 1로 두시고, 초당 프레임 이런 거는 제가 디자인 먼저 그리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글자를 쓰면 되는데 저는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위에다가 대충 따라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썼죠? 그러면은 밑에 프레임 추가 요걸 누르셔서 내가 전에 썼던 디자인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이 위에다가 따라 쓰는데 완전 똑같이 쓰면 안 되고 약간 벗어나게 써보세요. 약간 이렇게 조금씩 어긋나게 이런 식으로 쓰고, 또 프레임 추가를 눌러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 또 위에다가 대충 따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사실 여러 장 하면은 더 자연스럽고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저 이거 릴스 콘텐츠를 일주일에 제가 한 4개, 5개 정도 만들거든요. 그럼 제목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가 요 딱 3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3장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썼던 이 텍스트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꺼주시고 요 3개만 가지고 재생을 누르면 자, 이렇게 꾸물거리는 글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정해 보면은 이 루프는 1, 2, 3, 1, 2, 3 이렇게 재생되는 거고, 이 핑퐁은 1, 2, 3, 3, 2, 1, 1, 2, 3, 3, 2, 1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샷은 이제 그냥 한 번 하면 멈추는 거니까 이 루프나 핑퐁 중에 골라서, 저는 핑퐁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꾸물거리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당 프레임 숫자를 내리면 좀 더 천천히 움직이고, 이걸 늘리면 더 빨리 움직입니다. 이거 너무 호들갑스럽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한 보통 글자 3개 할 때 10일 정도로 놔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글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이패드나 프로크리에이터 없는 분들도 할 수 있거든요. 자, 종이에다가 A4 용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사이즈로 얘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잘라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종이 지금 4장 나왔죠? 근데 저희 이제 3장으로 했으니까 요 3장으로 이 위에다가 그냥 글자를 여러분들이 손글씨를 쓰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디자인 이렇게 쓰고, 이거를 밑에다가 두고, 그러면은 비치겠죠? 살짝. 자, 이렇게 살짝 비치죠? 보이시나? 그래서 이 위에다가 또 아까처럼 그냥 글자를 대충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썼죠? 그리고 마지막을 하나 더 위에다가 올려놔서 디자인이라는 글자를, 자, 이렇게 쓰면은 이 3장이 됐죠? 이거를 똑같아요. 연속 재생하면 돼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데 그 격자 있잖아요. 구등분하는 거. 그 옵션 킨 다음에 사각형 안에다가 똑같은 위치에다가 이걸 해놓고, 만약에 내가 똑같이 못 찍어도 그냥 편집할 때 그 포토샵이나 이런 데 불러와서, 아니면 PPT나 이런 데 불러와서 위치를 비슷하게 맞춘 다음에 그거를 GIF로 만들면 됩니다. 이 GIF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웹사이트 들어가서 GIF 생성해 주는 데도 있고, 포토샵에서 검색하면은 만드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원리는 이 다 잔상 효과를
이용하는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잔상 효과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글자를 만들고 모션 그래픽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또 궁금한 디자인 기법이나 아니면 디자인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럼 또 제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이 멘트는 제가 이제 해보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